시행 7일 남기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9월로 연기가 됐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경에서도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만은 2달간 집 사라는 시그널이냐, 가계빚 딜레마에 빠진 당국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갑자기 이유 없이 2달 조금 미뤄진 것처럼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미루지? 이러면서 2달 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은 한경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억울하시대요. 그래서 부동산을 띄우려고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게 아니다. 시장에 그런 지적을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11업 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부터는 스튜디오를 옮겨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뒤에 책들 이제 전면부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강남 사무실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나중에 이제 홀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제 스튜디오 소개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오늘 부동산 세미나 주제는 2달간 열심히 집 사라, 이런 주제로 정부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을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시행 7일 남기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9월로 연기가 됐고요. 이거 기사는 6월 25일 날에 났습니다. 한겨레 기사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경에서도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만은 2달간 집 사라는 시그널이냐, 이렇게 가계빚 딜레마에 빠진 당국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앞부분이 화두가 되면서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 갑자기 이유 없이 2달 조금 미뤄진 것처럼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미루지? 이러면서 2달 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은 한경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억울하시대요. 그래서 부동산을 띄우려고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게 아니다. 시장에 그런 지적을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좀 여러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이분은 금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홈페이지를 가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6월 24일 날 석간으로 배포가 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갑자기 원래 7월 1일부터였는데 오늘부터였죠. 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러면서 2달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서민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지고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이고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PF를 신경 쓰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고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 올해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은행권의 주담대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그냥 소위 추가 가상금리를 더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건데요. 기본 스트레스 금리 25%만 적용하는 거를 은행권 주담대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어떤 대출에 적용을 안 되고 있냐면은 은행의 신용대출에 적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4월달, 5월달부터 신용대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아마도 이제 신용대출 곧 스트레스 금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미리 받아놓자는 그런 심리를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월부터인데 9월부터로 변동됐기 때문에 변동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은행엔 주담대랑 신용대출이 스트레스 금리 적용받고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도 주담대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 받는 것도 종전보다는 좀 깐깐해지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가상금리의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상금리의 4분의 1만 적용하니까 큰 가상금리 적용이 아닌데 가상금리의 절반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2단계부터는 그래도 꽤 강력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겠습니다. 3단계는 언제 하겠다고 말은 없는데 25년 7월로 잠정적으로 늘려놨고요. 이것도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뒤처진 겁니다. 이거는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고 스트레스 금리 100%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3단계 시행하는 시기에는 주담대를 상당히 그 높은 금리로 받아야 되는 그 한도가 감소가 되니까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밀었냐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독관이 이 스트레스 금리를 처음 말했을 때 이거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결국에는 시장금리가 크게 내리거나 등등 이런 일이 있을 때
결국 자동으로 개입해서 금리를 가산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금리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오토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장기 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기여했고, 금리 하락에 따라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가 있고, 금리 하락한다고 대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가 작동해 버리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있는 거죠. 향후 금리 하락하게 되면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연말 되면 금리 내린다는 말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다만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지고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발표 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력을 고려하면은 9월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PF하고 서민 자영업자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2달 정도 미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PF 때문이겠죠. 사실 부동산 PF 위기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혹은 PF 위기발 주택시장 부양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시장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결국 정부는 PF에는 항상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에 시장 하락할 때도 그냥 별 상관없다 하다가 그때 PF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처럼 이제 PF 쪽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시장 강세론 쪽에서는 PF 위기발 부양책을 환영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부양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주택가격 상승하면은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부가 시장 손바닥 위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은 정부가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책을 강력하게 쓸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행 7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6월, 7월부터 시장이 조금 불이 붙었는데 그거를 정부가 2달 동안 더 불지르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너무나 이렇게 불지르고 무책임하게 뭐 내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조금 많아졌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PF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계속해서 부양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라는 인식을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런 미국 대선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벤트 전까지는 봐라 계속 부양하지 않냐 이런 말들을 강세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막 소위 그냥 이제 펌핑 시키는 그런 정책의 연장선으로 발표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강세장으로 전환을 한 것은 맞는데, 현저히 양극화된 그런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강세로 갈 때 그때 자산을 정리하고 다른 외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포모에 내몰려 가지고 고가 부동산을 너무 무리하게 취득하시기보다는 항상 소득 대비 그런 적절한 선택하시기를 이제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